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빗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할머니,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한 여성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면접 시간이 다가오는데 도와드려야 할까요?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가고 휴대폰에는 면접 시작 10분 전 알림이 울립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그 순간의 선택이 29살 이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죄송합니다. 지각자는 원칙상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꿈에 그리던 면접장 문이 눈앞에서 닫혔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는 제이웍스 회장 김동진입니다. 며칠 전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이시죠? 과연 서연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따뜻한 마음 하나가 불러온 놀라운 반전.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마음 나눠요. 그날 아침, 저는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은 한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제 인생도 예상과 다른 길로 가게 됐죠.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잠에서 깬 이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어요. 29살, 취업준비생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벗어던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서연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제이웍스, 국내 최고의 광고회사 중 하나죠. 디자인을 전공한 서연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아침 차려놨어.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둘이서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어머니는 늘 서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엄마, 저 오늘 정말 중요한 면접이에요. 알고 있어. 우리 딸, 오늘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런데 아침은 꼭 먹고 가야 해. 빈속에 면접 보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아침을 먹으며 서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성공해야 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께 경제적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집을 나서며 서연은 가방 속 면접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들까지 빠짐없이 챙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아, 혜진이야. 오늘 제이웍스 면접이지? 나도 마찬가지야. 오혜진, 대학 동기이자 절친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해외 인턴십 경험에 토익 900점대,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까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친구였어요. 응, 맞아. 너무 떨려서 새벽부터 깼어. 아, 그래? 나는 어제 푹 잤는데. 긴장하면 오히려 실수하잖아. 그런데 서연아, 솔직히 말하면 넌 디자인 감각은 나쁘지 않은데 스펙이 좀 아쉽지 않냐? 요즘 대기업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혜진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느라 인턴십도 어학연수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볼 거야. 준비한 만큼은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야지. 우리 둘 다 화이팅. 면접장에서 보자. 통화를 끊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더욱 간절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지하철역에 도착한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30분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일부러 일찍 나온 덕분이었죠. 오늘만큼은 절대 늦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거든요.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연은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 회사에 대한 정보, 자신의 강점과 포부까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반복한 내용들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서연은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구 앞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됐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는데 한 할머니가 출구 앞에서 망설이며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플리폰을 들고 계셨고 다른 손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을 펼쳐보고 계셨어요. 이 동네가 맞나? 손자가 오늘 이사했다고 했는데 할머니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서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쳐갔어요. 우산을 쓰고 급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 학생들 사이에서 할머니만 혼자 비를 맞으며 서 계셨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아가야, 미안해. 나 이사간 손자네 집을 찾는데 이 동네가 맞는지 모르겠어. 이 주소 맞나? 할머니가 내민 편지를 보니 주소가 헷갈리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주소와 신주소가 섞여 있었고 글씨도 흐릿해서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어디 보여주세요. 서연은 할머니의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소를 보니 이 근처가 맞는 것 같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였어요. 할머니, 우산 없으시죠? 제 우산 같이 쓰시고 찾아보러 가요. 아이고, 고맙긴 한데 아가 바쁘지 않아? 서연은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20분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가까운 곳이라면 충분히 도와드리고 면접장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괜찮아요. 근처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우산을 쓴 서연은 주소를 찾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골목길이 복잡했고 건물 번호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찾아간 건물은 상가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손자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했는데 서연은 다시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부주소로 적힌 부분과 신주소로 적힌 부분이 달랐어요. 아마 할머니께서 두 가지 주소를 혼동하신 것 같았죠. 할머니, 혹시 손자분께 전화드려 볼까요? 아이고, 나는 이런 전화기 잘 못 써서 아가가 좀 도와줄 수 있어? 할머니의 플리폰으로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에 있거나 바쁘신 모양이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서연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죠. 할머니, 저쪽 아파트 단지도 가보시죠. 두 번째 장소로 향하는 길은 더 멀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아파트였고 할머니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 하셨어요. 아가야, 미안해. 내가 너무 폐를 끼치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금방이에요. 하지만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웍스입니다. 면접이 곧 시작됩니다. 입장 마감까지 10분 남았으니 서둘러 주세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곳에서 면접장까지는 최소 20분은 걸릴 거였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이고, 그래도 되나? 아가 바쁜 것 같은데. 서연은 할머니를 택시에 태워드리고 기사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급하게 다른 택시를 타고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인생이 걸린 면접에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거든요. 기사님, 좀 더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면접이라서.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보죠. 하지만 도심 교통체증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보며 속을 태웠어요. 15분 지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죠. 면접장 건물 앞에 도착한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면접 시작 시간을 15분이나
넘긴 상태였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급하게 뛰어와서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비 때문에 정장 어깨 부분이 약간 젖어 있었어요.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매만졌지만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4층 제이웍스 사무실 앞에 도착한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유리문 너머로 면접 대기실이 보였는데 이미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들어간 상태였죠. 죄송합니다. 면접 때문에 왔는데 접수대에 앉아있던 인사팀 직원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조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서연입니다. 조 과장은 명단을 확인한 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서연 씨. 죄송하지만 면접 시작 시간이 이미 15분 전에 지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칙상 지각자는 면접에 참여하실 수 없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어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해는 하지만 규정이 규정이라서요.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해야 하니까요. 그때 면접실에서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혜진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면접을 마친 모습이었죠. 어머,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혜진이 서연을 발견하고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면접 보러 왔는데 지금 면접은 이미 끝났는데? 설마 지각한 거야? 혜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고, 그럼 안 되지. 대기업 면접에 지각하면 어떡해. 그래도 덕분에 경쟁자 하나는 줄었네. 혜진의 말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었는데? 설마 알바 때문은 아니지? 아니야. 다른 일이었어. 어쨌든 나는 면접 잘 본 것 같아. 면접관들이 내 포트폴리오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특히 해외 인턴십 경험 부분에서 많이 관심 보이셨어. 혜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면접 후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축하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서연에게는 모든 말이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아이고, 선행도 좋지만 결국은 결과가 전부야. 사회는 현실적이거든. 그래도 다음 기회에는 더 조심해. 혜진의 조언 아닌 조언에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혜진이 떠난 후 서연은 로비 벤치에 터덕 주저앉았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빗줄기가 서연의 마음과 닮아 있었죠. 할머니를 도와드린 건 잘한 일이었어. 하지만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서연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따뜻한 마음을 선택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던 거죠.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머니는 오늘 면접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셨는데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서연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건물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은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무사히 손자를 만나셨을까? 적어도 할머니만큼은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길 바랐어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서연아, 어서 와. 면접 어땠어? 부엌에서 나오신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았어요. 결국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연히 잘 봤을 거야. 결과는 언제 나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셨어요. 그럼 좋은 소식 기다려보자꾸나.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어머니께는 감기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 마음의 감기에 걸린 상태였지만요. 컴퓨터 앞에 앉아 다른 회사 채용 공고를 찾아보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이웍스만큼 좋은 조건의 회사를 찾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이제 30이 다가오고 있어서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우울해졌어요. 서연아, 전화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건가 싶어 급하게 방에서 나왔어요. 누구세요? 모르는 번호인데 너 찾는다고 하더라. 서연은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며칠 전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길을 잃은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그날의 그 할머니와 관련된 연락인 것 같았어요. 아, 네, 맞습니다만 정말 다행이네요.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이웍스 회장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이웍스. 그것도 회장이라고? 죄송하지만 제이웍스 회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며칠 전에 도와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거든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도와드린 할머니가 제이웍스 회장의 어머니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그날 일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회사로 오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라고 하시면 네, 제이웍스입니다. 어머니께서 워낙 고마워하시니까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전 면접에 지각해서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 회사였거든요. 혹시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시나요? 어머니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시간은 됩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회사 20층 회장실로 오시면 됩니다. 로비에서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연아, 무슨 전화였어? 표정이 이상하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회장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면접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제이웍스 건물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번에는 지각할 걱정도 없었고, 오히려 일찍 도착했죠. 안녕하세요. 김동진 회장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20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가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면접을 보려던 14층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회장님, 이서연 씨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넓은 회장실에 들어서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 전 도와드렸던 바로 그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아가야, 정말 너구나. 할머니가 서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날 무사히 손자분을 만나셨나요? 그럼, 아가 덕분에 잘 찾아갔어. 정말 고마웠다. 김동진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날 일을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 대가 없이 어머니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가 없었으면 나 그날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비까지 오고. 그런데 아가가 우산도 씌워주고 끝까지 같이 걸어줘서. 김동진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서연 씨,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 지금은 취업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사는 어떠세요?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이라면 우리 회사에도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회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이웍스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받다니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절차는 거쳐야겠죠. 정식으로 면접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연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전 지각으로 면접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김동진 회장이 서연의 표정을 보더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저희 회사 면접에 지원했었는데 지각해서 면접을 보지 못했어요. 회장과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나요? 할머니를 도와드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김동진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그날 면접 때문에 급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아가가 나 때문에 중요한 면접을 놓쳤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아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김동진 회장은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이 걸린 면접보다 어머니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다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하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29살 취업준비생에게 그 면접이 얼마나 중요했을지 저도 알고 있거든요. 회장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김동진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서연 씨, 저는 이 회사를 25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재들을 만났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거였어요. 서연은 회장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광고를 만드는 곳입니다. 광고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요즘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그런데 이 아가는 달랐어. 나 같은 늙은이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더라고. 김동진 회장이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서연 씨,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서는 면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당연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특별 면접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김동진 회장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일찍 도착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다시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힘든 일 겪었는데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김동진 회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서연 씨의 포트폴리오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정식 면접이니까 제대로 준비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며 서연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의 절망이 이렇게 희망으로 바뀔 줄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서연은 그날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면접보다 할머니를 선택했던 그 순간이 결국 더 큰 기회로 돌아온 거죠. 건물을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비가 내렸던 그 하늘이 오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일 면접만 잘 보면 서연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며칠이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제이웍스 건물 로비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늦을 수 없었거든요. 면접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긴장은 되지만 떨림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그런데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서연아. 고개를 돌려보니 오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진아, 너는 왜 여기 있어? 나는 최종 면접 보러 왔어. 1차 면접 붙었거든. 그런데 너는 뭐하러 왔어? 설마 또 면접 보러 온 건 아니지? 혜진의 말에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혜진이 1차 면접을 통과했다는 건 예상했지만 자신이 특별 면접을 본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응, 나도 면접 보러 왔어. 뭐, 지각 면접생이 왜 다시 나타나? 혹시 다른 팀 지원한 거야? 아니야. 디자인 팀이야. 혜진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럼 뭐야? 설마 특별 전형 같은 거? 아니면 아는 사람 있어서 다시 기회 받은 거야?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복잡하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알겠다. 그날 지각한 것 때문에 회사에서 배려해 준 거구나. 그래도 덕 보긴 했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도움 준 이미지 메이킹이었어? 혜진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요즘 대기업들이 착한 일 한 사람들 특별 채용하는 거 있잖아. 혹시 그런 거 노리고 일부러 할머니 도와준 거야?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고? 서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혜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우연이었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됐네. 근데 서연아,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실력은 어쩔 거야? 혜진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아냥거릴 줄은 몰랐어요. 혜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야.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거든.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착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야. 그때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서연님, 특별면 접실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별면 접실. 뭐야? 정말 특별 전형이었네? 서연은 더 이상 혜진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나 올라가 봐야겠어. 그래, 가봐. 근데 서연아, 면접에서 실력 보여줘야 해. 동정으로는 오래 못 버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서연은 혜진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했죠. 면접실 앞에 도착한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들어오세요.
면접실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김동진 회장, 그리고 양옆에는 인사팀장과 디자인팀장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네, 앉으세요. 어제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포트폴리오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서연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펼쳤습니다. 대학 시절 작품부터 최근까지의 작업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어요. 전체적으로 감각이 좋네요. 특히 이 브랜딩 작업이 인상적입니다. 디자인 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브랜딩 프로젝트를 아르바이트로 했었는데 사장님이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실무 경험이 있군요. 그럼 이서연 씨가 생각하는 좋은 광고란 무엇인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한 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광고란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김동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며칠 전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느낀 건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광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좋은 광고가 아닐까요? 면접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좋은 반응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서연 씨에게 이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서연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을 이루는 곳이면서 동시에 제가 가진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스펙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이 회사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휴대폰을 확인하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긴장되면서도 이번에는 후회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웍스 인사팀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서연 씨,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어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디자인팀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출근 관련해서는 별도로 연락드리겠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꿈이 현실이 될 줄이야. 엄마.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왜 그래, 서연아? 합격했어요. 제이웍스에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딸이 드디어 해냈구나. 어머니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 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서연아, 나 혜진이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풀이 죽어 있었어요. 응, 혜진아, 서연아, 나 떨어졌어.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혜진의 화려한 스펙을 생각하면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럼 너는 붙었지? 어제 인사팀에서 전화 왔다며? 응, 그런데 혜진아, 왜 떨어진 거야? 면접 못 봤어? 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어요. 면접관들이 내 태도를 문제 삼았대. 동료 지원자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고. 그리고 회사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했어. 서연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혜진이 자신에 대해 말한 것 때문일 거예요. 혜진아, 서연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심한 말 많이 했지. 질투가 났나 봐. 내가 착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실력보다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혜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혜진아. 다른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고마워. 그런데 서연아, 정말 축하해.
너만큼 그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거야. 며칠 후 서연은 제이웍스 첫 출근을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디자인팀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이서연 씨, 환영해요. 저는 디자인팀 차장 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실력으로 증명해 보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했죠. 점심시간에 김동진 회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첫 출근 소감이 어때요? 아직 꿈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뽑힌 거예요. 그런데 이서연 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이 어머니를 도운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보다도 당신의 실력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서연은 회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니께서 당신을 정말 고마워하세요. 종종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할머니가 궁금했어요. 회장실을 나오며 서연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연은 어머니께 첫 출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회사예요. 사람을 중시하는 곳이라서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다. 우리 딸이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 그런데 엄마,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가 참 특별해요. 서연은 어머니께 할머니를 도운 이야기부터 회장님을 만난 이야기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날 면접에 지각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이 착한 일을 해서 좋은 결과가 온 거잖아.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 우리 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자.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가장 밝은 희망으로 바뀐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제이웍스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동료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특별 채용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성실한 업무 태도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점차 인정받게 됐죠. 서연 씨, 이번 캠페인 정말 좋네요. 클라이언트가 무척 만족해했어요. 박민수 차장의 칭찬에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광고 컨셉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김동진 회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요즘 어때요? 회사 생활에 적응은 됐나요? 네, 정말 만족해요. 좋은 동료들과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또 당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인사드리러 가면 어떨까요? 정말요?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주말에 서연은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가야, 정말 잘 됐다고 들었어. 우리 동진이가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할머니 덕분이에요. 건강하게 지내시죠? 그럼 아가 덕분에 손자도 자주 와서 안부 확인해주고 정말 좋아졌어.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그날 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아마 한참을 헤맸을 거야. 그런데 아가야, 너도 그날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면접을 제 시간에 봤겠지만 지금처럼 의미 있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돌아오는 법이거든. 할머니 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지하철역을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날 할머니를 만났던 그 역이었어요. 출구 앞에서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죠.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 고맙네. 병원을 찾고 있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서. 어느 병원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찾아드렸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할아버지 혼자서는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고맙네, 아가씨.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에요. 할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것이 당연해졌죠. 집에 도착한 서연은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르신을 도와드렸구나. 네, 이제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나누고 싶어요.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날 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 그 비 오는 날, 선택의 기로에서 따뜻한 마음을 선택했던 것이 지금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어요. 만약 그날 할머니를 외면하고 면접장으로 달려갔다면 아마 면접은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의미 있는 삶은 살지 못했을 거예요. 서연은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길을 알려드린 줄 알았는데 사실 그날 제 인생의 길도 다시 열리고 있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선택은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되더라.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내일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서연은 회사에서 가장 젊은 팀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실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인재로 성장한 덕분이었죠. 할머니는 서연의 결혼식에서 증인을 서주셨고 김동진 회장은 서연이 독립해서 광고회사를 차릴 때 첫 번째 투자자가 되어 주셨어요.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선택의 기로에서 따뜻한 마음을 선택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겠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니까요.